김치 안 하시네요. 빨리. 자, 그래서 220쪽 새로운 적분법을 두 개 배운다고 했고 그 첫 번째로 치환 적분법이야. 이러면 드러나죠. 피적분함수의 일정 부분을 치환해서 적분하는 방법이야. 왜? 그냥 그 상태로는 적분하기가 곤란한 형태이기 때문에 치환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 왜 치환하게 되면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돼? 훨씬 더 편해지잖아, 그렇지? 근데 단순하게 자 일정 부분을 바꾸어서 접근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인테그랄 fx dx는 이 x를 t의 함수인 gt로 바꾸어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 이상하잖아요. 단순하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치환한다고 그러면 오 fx dx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x를 t의 함수인 gt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러면 인테그랄 f gt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봐봐, 뒤에 뭐가 있어? g 프라임 t 그리고 dt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어디가 이상하니? 이 부분이 달라지지, 그렇지? 생각 같아서는 x에 gt만 넣고 나서 손 딱 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t의 함수인 gt로 바꾸면 이제 누구의 식으로 바뀌어버려, 이 식이. t라는 변수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적분 변수 자리도 dx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이걸 막무가내 그냥 dt로 바꾸고 싶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들을 잠깐 볼게. 책에도 설명이 돼 있죠? 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됐지? 이때 x를 t의 함수인 gt로 한번 바꾸어 놓으면 fx는 fgt로 쓸 수 있죠. 이제 여기는 x를 gt로 바꾸는 거야. 자, 이 양면을 양면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그지? f 프라임 x는 자, 우리는 뭐가 되니? 양변을 자, f 프라임 쓸 수는 없겠다. 이 함수를 양변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할게. 자, t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미분한다고. 그러면 fx도 뭐로 미분해야 되니? t로 미분할 거고요. 맞지? 우변도 t로 미분하겠지. 얘는 일단 x식이니까 바로 t로 미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할게. 얘는 t로 미분할 수 있죠. 합성함수가 뭐야? 건비분, 성미분이네. 건비분은 성미분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대문자 f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소문자 f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은 f gt g 프라임 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지? 그 양변을 뭐 하면 되니? 적분할 수 있겠죠. 그쵸? 인테그럴 딱 붙이면 적분하면 사라지지. 뭐 남아? f x는 됐지? c가 양쪽에 생기게 적분하면 얘도 인테그럴 붙이니까 그치? 한쪽에만 c 몰아줘도 되고 그치?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f gt g 프라임 t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로 미분했으니까 t로 적분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t로 보는 거야. 그리고 fx는 뭐로 쓸 수 있어, 결국은? 인테그랄 fx dx라고 쓸 수 있지. 따라서 얘는 얘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인테그랄 fx dx는 단순하게 x를 gt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dx도 dt로 바꾸려면 g 프라임 t가 곱해지고 dt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걸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겠지.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필요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아 이런 원리로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는 결국은 봐봐. 야 이렇게 된 함수를 미쳤다고 이렇게 바꿔서 복잡하게 접근하겠니?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쓰는 접근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이겠어? 이렇게 되겠지. 피접근 함수가 이까지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치환해서 간단한 함수를 접근하겠다는 뜻이야. 됐지? 그럼 피접근 함수가 어떤 꼴이 해야 되니? 피접근 함수가 내가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되고요. 맞지? 그럼 끝이 아니야?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되고 동시에 뭐도 보여야 되니? 그 부분의 도함수도 곱해져 있을 때 치환 접근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 GT를 X로 치환해서 얘 부분은 DX로 바꿔서 얘를 접근하겠다는 뜻이야. 됐죠? 그럼 이거를 실제 함수에서는 어떻게 볼까 하는 거야. 항상 이거의 도함수가 그대로 모양 이쁘게 붙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실제 문제에서는 자 어떤 내가 피접근 함수를 딱 받았어. 받았는데 어때? 모양이 복잡해서 그냥 안 될 것 같아. 보통 어떤 거냐면 곱함수 형태야. 왜? 피접근 함수 이런 모양인데 얘 곱하기 얘니까 두 개의 함수 곱하기 형태도 있을 거라고요. 곱함수의 접근인데 아 한쪽을 미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 한쪽을 치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함수가 옆에 있거나 도함수 비스무리한 게 옆에 곱해져 있으면 아 치환 접근을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 건데 자 우리는 그러면 치환할 부분을 찾았어. X로 치환했어. 맞지? 그러면 여기를 X로 바꾸면서 FX로 쓰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 있는 DT를 DX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변수가 X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꿀 건데? 하는 거야. 그 요령이 봐. 요거 양변을 T로 미분해 볼게.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니? G'T가 되고 우변은 X를 T로 보니까 DX, DT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 아닌데 편의상 이렇게 보면 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DT가 입자에 갖다 곱해지면 G'T DT가 DX네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여기 붙어 있는 G'T DT가 결국 뭘로 바뀐다? DX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요령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의 기호지 이걸 찍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이건 하나의 기호잖아, 그렇지? X를 T로 미분하는데 기호지가 뭐를 나눴다는 뜻이 아니었잖아. 근데 나눗셈으로 보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비접근 함수를 변형하는 게 치환 접근에 의해서 변형하는 게 좀 더 편해지니까 이런 요령으로 우리가 그냥 쓴다는 얘기야. 자, 바로 문제 한번 봐요. 88번 뭐가? 88번. 있죠? 자, 치환 접근법 다함수 왜 작아졌냐? 다시 풀어야 되는데. 왜 작아졌어요? 88번 보시면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되어 있는데 자 피접근 함수 보이죠? 자 피접근 함수를 가만히 살펴보니 2 곱하기 2는 뺄 수 있어 함수니까 맞지? 그 다음에 3 빼기 2x의 세제곱이야. 이거 적분 배웠지 우리가? 수트에서 배운 방법은 뭐야? 근접분 속접분 하는 거였죠. 기억나니? 인테그랄 ax 더하기 b에 n승을 접근하면 건비분 성립을 해서 나온 역분산이잖아. 그치? 근접분하면 얘를 하나 x로 보고 접근하면 ax 더하기 b에 n 플러스 1승이고 그 역수인 n 플러스 1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났죠. 성립을 하면 뭐가 나오니까 a가 나오는데 a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성립분의 역수가 곱해져 있으면 되겠죠. 기억나지? 이거는 단지 어때? 속함수가 뭐일 때? 1차 형태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1차여야지만 속미분하면 상수 A가 나올 거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역수인 A분의 1을 곱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다행히 1차지. 그럼 우리 배운 대로 근접분 속분하자. 2 빼놓고요. 근접분은 어떻게 되니? 3 빼기 2x에 몇 승? 4승이고 앞에 뭐부터? 4분의 1 곱하겠죠. 그리고 속미분하면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 역수인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정리할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분의 1 3 빼기 2x의 4제곱이라는 게 여기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운 시한적분을 위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함수의 세제곱이니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니까 이 속함수를 치환하면 예쁘겠다. 그리고 마침 요 놈을 미분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앞에 있잖아. 어떤 부분을 치환하고 그거의 도함수 미분한 결과가 또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치환적분을 쓸 수 있잖아. 그런 냄새가 스물스물하지, 그치? 그러면 자 3 빼기 2x를 나는 t로 치환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자 3 빼기 2x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속함수 미분한 게 G'이 이렇게 마이너스인 거 마이너스 다시 붙여줘야겠죠. 원래는 플러스니까. 이거 맞춰준 거야. 이 형태는 그대로. 요게 GT, GX, 이게 G'X. 됐니?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뭘로 바뀐다? 바로 fx dx 바뀌니까 x 세제곱, t 세제곱, dt로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형태를 맞춘 거잖아. 지금 맞추니까 얘를 지금 xt가 뒤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여기를 맞춰줬죠 지금 모양을. 이걸 치환했고 그게 더함수인 마이너스를 써줬잖아. 그럼 어떡한다? 여기를 그냥 박치환했잖아. 뭐로? t로. 그러면 t의 세제곱 바로 들어올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통째로 요 부분이 통째로 뭐로 바뀐 거야? dt로 바뀐 거야 이렇게. 바꾸라니까 어때? 아주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됐음? 그리고 항상 치환하면 원래 돌리자 그랬지? t 자리에 뭘 두는다? 3 빼기 2x의 4제곱 플러스 c가 되겠다. 여기까지 계속 돌아가 어때? 똑같이 나오지? 근데 선생님 매번 이렇게 또 도함수 모양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아까 뭐랬냐? 이 짓을 이렇게 이제 하기로 약속한 거야.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풀 거야. 자, 이 딱 봤는데, 곱의 형태고 합성함수니까 치환적분을 먼저 돌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거다? 3 빼기 2x를 t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인테그랄 맞지? 2는 앞으로 빼고요. 이걸 t로 바꾸니까 얼마야? t 세제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x를 dt로 맞춰 바꿔야 된다고요. 그때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요 양면을 뭐로 미분하자? x로 미분하자. 그럼 t로 미분하자. 어느 쪽이 상관없어요. 양면을 x로 미분할게요. x로. 그러면 좌변은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dt dx가 되죠. 따라서 dt는 마이너스 2 dx를 쓸 수 있죠. dx는 거꾸로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t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dx는 뭐로 바꾸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dt로 바꾸겠다. 그러면 곱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t 세제곱 dt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미쳤네. 이거 왜 지금 바꿔? 적분해야지.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까 증명했던 치환적분법의 원리의식에 딱 모양을 맞추는 방법이 파란색인데 매번 이렇게 이거 찾고 그게 도함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어떤 방법 쓸 수 있어? 내가 치환할 부분을 양변을 x로 미분 또는 t로 미분하면 dt나 dx의 관계식이 구해지게 돼 있어. 그 관계식을 여기 있는 dx로 바꿔 집어넣으면 dt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이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풀어나가자는 게 치환적분법의 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근접분 속도분이 제일 편한데요? 이거는 뭐야? 다항함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속함, 다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속함수가 매차니까
1차니까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편한 방법 써. 주한조건보다 솔직히 이게 더 편하잖아. 그치? 속함수가 1차일 때는 이거 쓰시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봐봐. 속함수가 1차가 아니지. 지금 봐. 어때? 분명히 피적분함수가 호브 형태야. 전개해서 풀어도 되겠지. 만 뭐가 보여? 이건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 이거 미분한 게 여기 있으니까 GT가 있고 GX가 있고 G'X가 있으니까 이거 주한조건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자, 어디를 치환할 건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자 이게 얼마야? t가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약변을 뭐라 해볼까? x로 미분하면 2x 빼기 더하기 3은 dt dx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x 플러스 3 dx가 뭐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dt로. 2x 플러스 3 dx가 뭐로 바뀐다? 그냥 dt로 바꾸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t 적분하면 되니까 얼마다? 2분의 1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원래 거로 돌려주면 t 자리에 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가 돼. 자, 다음 수 좀 무난하게 느껴지지? 뒤에는 무리함수 한번 볼게요. 89번 봐요. 어차피 이거는 요령이야. 적분법, 미분법 하는 거는 그냥 요령대로 하는 거잖아. 그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루트니까 몇 승이니까 2분의 1승이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속함수가 1차니까 거적분 속함수 쓸 수 있겠죠. 거적분은 얼마 되니? 요 x 보니까 2분의 1승은 더하기 1하면 2분의 3승. 그 역수인 3분의 2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속미분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함수가 1차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야. 맞지? 또는 우리가 아까 어디야? 공식도 외웠잖아. 이 상태로 어떻게 한다? 루트 x. 자, 보세요. 인테그랄 루트 x dx는 어떻게 3분의 2 x 루트 x 플러스 c로 적분된다고 했죠. 맞지? 인테그랄 루트 ax 더하기 b dx는 건배구 성리분이니까 그치? 3분의 2 ax 플러스 b 루트 ax 플러스 b 3분의 2 x 루트 x 근데 거적 건미분 거적분 곱하기 속적분 속력분 한 명이 나오니까 뭐야? a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속함수가 1차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죠. 만 어떤 방법도 써보라고? 시한적분도 써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고요? 아이고 이 소개가 x였으면 참 좋겠다는 느낌, 그치? 그래서 2x 플러스 5를 t로 치환하겠다는 얘기. 그럼 인테그랄 루트 t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dx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 뭐다 내용량 x 미분하면 2는 dt dx. 따라서 dx를 뭐로 바꿀 수 있다? 2분의 1 dt로 쓸 수 있겠죠. 그래 2분의 1 dt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요. 루트 t dt는 3분의 2 t 루트 t 플러스 c였죠. 그럼 얼마야? 3분의 1 약분 되겠죠. 3분의 1 t 루트 t는 t 대신에 뭐 들어간다? 요거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루트 2x 플러스 5 더하기 c. 어때? 이게 이거잖아 지금. 맞지?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나오니까 처음에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속함수가 1차니까 뭐가 편하다? 그쪽으로 소통하는 훨씬 더 편하다. 자, 이 같은 경우 어때? 보여요? 어디를 시험을 해야겠어? 아까 했잖아.
뭐냐면 치환 적분을 쓰는 거는 주로 어때? 곱함수 형태 그리고 어떤 부분과 그거의 도함수가 되는 부분이 동시에 보일 때 보여 안 보여? 어? 뭔가 안 맞는데? 아니지 이거 미분하면 얼마 되니? 2x 플러스 2인데 이름 그리면 x 플러스 1이잖아. 네. 도함수 형태가 보이잖아. 그치? 치환 적분 쓰는 거야. 누구를 치환할까? 당연히 얘를 치환해야겠지. 도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양변 x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2는 dt dx 따라서 x 플러스 1 dx가 dt 되겠죠. 바꿔놓자. 얘는 인테그랄. 자, 이걸 뭘로 바꾼다? 루트 t. 그 다음에 x 플러스 1 dx는 2분의 1 dt잖아. 이거를 뭘로 바꾼다? 2분의 1 dt로. 그럼 2분의 알파 빼고요. 루트 t는 t의 몇 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1 더하면 t의 2분의 1승. 그 옆으로는 2가 곱해지겠네. 됐습니까? 플러스 c. t의 2분의 1승 더하기 c야. 그럼 t 자리에다 원래 붙여놔야지. 뭐 그거죠.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더하기 c 이렇게. 이 상태로는 미분할 적분할 방법이 안 보이잖아, 그렇지? 우리 관찰하셔야 되는 거, 비적분함수를. 마땅히 적분할 방법이 안 보이는데 비적분함수 안에서 어떤 한 부분과 그거의 도함수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보이면 적분하시면 되는 거야. 특히 1차라면 어떤 일이 생겨? 속함수 미분하면 상수지. 상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는 치환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속함수 1차가 되면. 근데 이제는 치환보다는 그냥 그 적분서 적분을 빠를 거, 수평할 거고요. 2차에 살 때는 반드시 그 도함수가 보이는 걸 확인해서 치환 적분을 시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적분이 안 될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치환 적분 아니면 다음은 멸부분 적분이야.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하나 물어보면 치환 적분이 더 편해. 그래서 먼저 치환했을 때 치환 적분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그게 안 될 때 부분 적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맞아, 계속 볼게. 지수 흑함수도 치환 적분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 형태를 잘 보라고요. 어떤 걸 근거로 치환 적분법을 시도하는지. 유형 90분의 1번 보세요. 자, 비적분 함수가 65배 형태죠. 곱의 형태인데 어때? 얘를 미분한 게 또 보이죠. gx와 g'x가 다 보이죠. 치환 적분을 써야 되는 거야. 누구를 치환할까요? 2의 2x승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양변을 x로 한번 미분칠까? 그럼 2의 2x승은 dt dx가 될 거고 따라서 2의 2x승 dx가 뭐로 바뀔 수 있겠다? dt로 바뀔 수 있겠구나. 됐죠? 바꿔놓자. 얘가 얼마야? t 플러스 1. 2를 오? 2 자, 이렇게 되지만 여기까지 해서 치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래야지? t 플러스 1의 내적보다는 t의 내적이 편하니까. 어차피 얘는 미분치면 사라지는 거니까 넣는 게 낫겠다. 그치? 그럼 양변 x 미분하면 미안. 세상아. 성미분하면 2가 붙어있겠네. 그쵸? 오케이. dt dx. 그럼 이거 보니까 어때? 2의 2x는 dx 있으니까 2의 2x승 그러면 dx는 2분의 1 dt로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됐죠? 바꿔놓자. 인테그랄. 자, 이거 얼마라고요? t 예제곱. 얘는 2분의 1 dt로 쳐놓을 수 있겠네. 2분의 1을 한번 빼고요. t의 내제곱 적분하면 5분의 1 t의 5승 플러스 c가 될 거고 10분의 1 곱하기 t 자리에 다시 원래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보여? 보여? 치환 적분이 보여? lnx를 t로 치환하면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치환할 게 나왔네. ln x를 t로 치환하겠다. 양면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은 dt dx. 따라서 얼마야? x분의 1 dx가 dt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럼 이놈은 인테그랄. 자, 이게 뭐야? t의 세제곱. x분의 1 dx는 dt로 바로 때려주면 되겠죠. 4분의 1t의 4제곱 플러스 c가 될 거고, t 자리에 ln 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됐니요? 함수가 달라졌지만 한 번 볼 때 동일하지, 그치? 동일하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나오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겠구나. 삼각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삼각한 P적분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야. 곱이지? 곱함수인데다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어때? 두 함수 보이잖아. 누굴 치환해야겠어요? 사인. 그럼 양변 x 미분하면 코사인 x는 dt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x dx를 dt로 바꿀 수 있죠. 얘는 t의 세제곱. 끝났네. 4분의 1t의 4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4분의 1 t 자리에 sin x 더하면 되겠죠. 네. 자, 근데 삼각함수가 역시 제일 어려워. 어때? 주어진 비석분함수를 또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될 거야. 한번 봐요. 얘는 뭐야 안 보여? 보이지? 얘 제곱이니까 얘를 치환하고 싶어. 그럼 미분한 게 있어 없어? 있지? 풀어 나가시면 돼. 똑같이. 자, 우리가 볼 거는 어디 볼 거냐면 2번이야. 밑에 91-2번 한번 봐봐.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좀 쓸게. sin x의 세제곱. 일단 합성함수잖아. 그치? 합성함수인데 속함수가 1차가 아니잖아. 그치? 속함수에 sin x가 들어있잖아. 그쪽부터 속함수도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sin 탕함수의 적분법 중에서 이런 방향도 없었어. 어떻게? 방법이 없지. sin x 곱하기 sin x의 제곱. sin x 제곱은 그럼 훌륭하네. 역시 하나를 할 줄은 누구나 먹는 세대. 분명히 치환적분을 쓰려면 치환할 뭔가 그 도함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사인을 다 치환하려면 뭐가 필요해? 코사인이 필요한 거고, 코사인을 치환하려면 사인이 필요한 거지. 사인밖에 없잖아. 근데 사인 x 제곱과 사인 x 제곱으로 세제곱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뭘 갖고 있어? 왜 코사인과 사인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다 있어야지 치환적분이 가능하다고. 한쪽 코사인을 바꾸는 거야. 아, 그럼 누굴 치환해야겠다? 얘를 치환해야겠다. 그치? 누굴 치환할까? 이 전체를 치환하면 안 되고 뭐를? 코사인을 치환해야겠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양면 x 나옵니다. 마이너스 sin x는 dt dx. 따라서 sin x dx는 마이너스 dt로 바꿀 수 있네. 그러면 인테그랄 1 빼기 t 제곱 sin x dx를 마이너스 dt. 그렇지?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1 dt가 되는 거네. 3분의 1t 세제곱 빼기 t 더하기 c. 3분의 1 t 자리에 뭐야? 코사인이지? 코사인 x의 세제곱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c로 풀어줄 수 있게. 역시 삼각함수 힘든 이유는 뭐야? 주어진 식을 삼각함수 성질을 위해서 적당히 변형을 해야 될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연습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때 보이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안해. 이런 것도 특이한 것도 나왔을 때는 아, 그런 것들을 벌써 각각 정리를 해주셔야 필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제곱 나오면 한개 분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곱은 사인을 바꾸고. 밑에 플러스 보여 안 보여? 문제. 어떻게 할지 방법 보이니? 코사인 세제곱이니까 코사인 한 개는 떼고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인수분해해서 분모랑 약분 되겠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있는 피접분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최하접분 쓰시면 되는 거야. 보여?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92번 내용이 어디 나온 거냐면 앞에 안 봐도 되겠다. 자, 드디어 로그 함수의 적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비적분 함수가 로그 함수일 때 아니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거꾸로 역연산하는 적분법을 앞에 없었잖아. 그렇지? 네. 여기 나오네. 보세요. 앞에서 자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x분의 1이었고요. ln 절대값 fx 합수함수죠. 얘 미분하면 뭐가 되니? 덧미분은 fx분의 속미분 올라가니까 f 프라임 fx가 되겠죠. 비적분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적분하면 뭐가 되니?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fx분의 f 프라임 x dx가 뭐가 되겠다? 절대값 ln 절대값 fx 플러스 c로 적분되겠다라는 거야. 이거를 미분의 역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이지만 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취한적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취한할분과 부담수 보이니까. 취한적분을 이용하면 분모인 fx를 뭐로 취한하겠다? t로 취한하겠다. 양변 x를 미분하면 fx는 dt, dx. 그럼 주어진 함수는 xt분의 1 f'x dx가 dt로 바뀌겠죠. 그럼 t분의 1은 적분하면 뭐가 된다? ln 절대값 t 이렇게 되는 거고 t 자리에 fx 집어넣으면 ln 절대값 fx 플러스 c로 쓸 수 있다는 경우가 나오겠죠. 뭘 통해서? 취한적 분모를 통해 해석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굳이 이렇게 취한하는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자체로 하나는 뭐야? 공식이니까. 이걸 이렇게 외웠으면 했잖아. ln 절대값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x를 했죠. 마찬가지로 그거의 역연산도 공식으로 이렇게 하셔야겠지. 어떤 건데? 분수 형태의 비적분 함수인데 분모의 미분한 도함수가 분자에 올라와 있을 때는 바로 뭐한다? ln 절대값 분모 써주면 되는 거야. 취한하고 되는 것도 없어. 이거 보세요. 분수 형태인데 얘 미분한 게 어디 있어? 분자 있지? 맞네? 그럼 뭐 된다? ln 절대값 분모 더하기 c. 바로 사전이죠. 얘는요? 오, 탄젠트 나오네. 아까 탄젠트 없었지? 탄젠트는 미분해서 탄젠트 되는 거 없었어요. 근데 탄젠트 뭐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마침 이거 미분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미분한 게 분자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ln 절대값 분모라고 했잖아, 이렇게. 여기 c.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 코탄젠트 할 수 있겠네. 코탄젠트 x dx는 뭐분의?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그럼 이거 미분한 게 바로 너네. 바로 있네. 그럼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해야겠다. 자, 방법으로 듣지만 장기적으로 어때? 그냥 이 자체로 하나의 공식으로 또 외울 수도 있어요. 탄젠트 적분하면 뭐가 된다? 탄젠트인데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코탄젠트 적분하면 뭐가 된다? 코탄젠트인데 플러스가 돼. ln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방법 해도 금방 편하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에서 그 형태에서 풀을 준다고 이렇게 하시면 굳이 이럴 것도 없죠, 사실. 그래서 그게 대한 설명이 바로
바로 64번 개념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분수함수 같은 거예요? 똑같아. 식을 그냥 구슬한다는 뿐이지. 나머지까지 할게. 그래서 자 우리 시한적 부분 낯설잖아.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어차피 미분에서의 역연상 과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치? 미분을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힘들지 않게 느껴졌어. 익숙했단 말이지. 근데 시한적 부분은 조금 방법이 처음 보는 거니까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 다음에 배울 부분 적분도 마찬가지야. 비슷하게 아주 생소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연습하셔야 되고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게 시한적 부분 같은 접근법이 주를 이룰 거야. 많이 연습을 해두고 봅시다. 자, 숙제는 여기 226쪽까지 유제를 다 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트 숙제 당연히 여기까지 따라서 갈 수 있겠나? 시한적분까지 다 해주시면 되고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 버려요? 아니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아. 몇 주까지냐면 유리함수 그러니까 유형 9번까지 하면 돼. 유형 9번까지. 유형 민서야 듣고 있죠? 숙제는 라이트 스탠 유형 9번까지야. 배우시면 되고 선생님이 계산 연습하실 때 프린트 준다고 그랬죠? 네. 그건 좀 이따가 바로 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가 여기까지 연습하고 갑시다. 네. 안 끝내네?